네, 현재 시장 상황 잠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을 유지하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 상승세가 더 강하게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466개 종목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의 반 오르고 반 내리는 정도의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반대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좀 이어지는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에서는 오늘 990개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면서 좋은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 결국에는 이제 미국 시장 또 국내 시장 연결이 돼 있고 여기에 가장 또 금리 인하라는 내용들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오늘도 채권 얘기 들어보면서 이러한 부분들의 궁금증들 해소해 보겠습니다. 자, KB증권의 임재균 수석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KB증권 임직입니다. 네. 자, 오늘 이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또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계속해서 좀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왔고,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의 채권 시장의 상승세는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고용 지표라든지 제조업 지표, 이 중요한 지표들이 1월에 나와줬었는데, 앞으로 FOMC에 영향을 이 부분들이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파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내용들은 세부적으로 어땠는지, 그리고 시장에 대한 영향력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월 고용지표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경제의 3분의 2가 민간 소비 부분이다 보니까는 이 소비를 지탱할 수 있는 고용지표, 결국에는 사람들이 일을 통해서 소득을 벌어야지만이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1월 미국의 이제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는 35.3만 명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18.7만 명이었던 점을 고려를 하면은 시장 예상치 이제 거의 2배에 가까운 숫자가 증가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1월 숫자도 1월 숫자인데 사실 이제 미국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1월달 발표를 하면은 그 전 2개월치, 그러니까 11월과 12월이 이제 수정이 됩니다. 근데 1월달도 굉장히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주려고 했는데 11월하고 12월도 기존 숫자보다 총 12.9만 명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상향 조정된 숫자까지 고려를 하면은 미국의 고용지표는 거의 50만 명 가까운 증가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가 20만 건 내외 정도, 20만 명 내외 정도의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은 1월 달에 미국 고용이 얼마나 견고했는지 볼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3개월 이동평균 같은 경우도 이제 11월 달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별로 좀 보더라도 이제 광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그 산업에서 고용자 수가 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고용 시장은 굉장히 견고한 상황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금리를 연준이 굉장히 빠르게 높이까지 올렸지만은 아직까지 그 고금리에 따른 충격 부분은 미국의 경제에서 확인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연준도 사실을 빠르게 이완을 할 이유, 명분 자체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특히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이 시간당 평균 임금 증가율입니다. 이제 미국의 1월 시간당 평균 임금 증가율이 0.6%, 전월 대비 0.6% 증가했습니다. 이게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컨센서스 시장 예상치가 0.3%였던 점을 고려하면은 시장 예상치 거의 2배에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을 한 만큼 굉장히 높은 증가율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임금이 이렇게 크게 높아진 이유가 1월에 미국이 이상 기후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이제 근로 시간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던 상황. 그러다 보니까 월급은 동일한데 근로 시간을 줄면서 시간당 임금 자체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는 거는 저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월 되면은 기업들이 임금을 올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1월 달에 큰 폭으로 증가한 임금 상승률이 시장에서 평가하는 것처럼 1월 이상 기온에 따른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2월, 3월 날씨가 점점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정상화가 되겠지만은 만약에 이게 이상 기온과 더불어서 1월 달에 임금을 올린 영향이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게 물가 경로에 좀 다른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분에 이제 임금 증가율을 나눠서 보더라도 제조업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달에 UAW 파업을 한 이후에 고점을 찍고 좀 증가세가 둔화를 해본 반면에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물가가 임금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들이 이제 향후에 물가 둔화에 조금 굉장히 더디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서비스 상품 제품의 원가의 대부분은 그냥 임금입니다. 임금이 올라가면은 기업들은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뭐 이제 낮은 마진을 계속 유지를 하던가 제품 가격 인상을 하지 않고, 혹은 이 제품 가격을 인상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미국의 경기가 워낙에 견고한 상황이다 보니까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줄어든 마진을 다시 정상화하기 위해서 가격을 인상할 여력이 있습니다. 경기가 그만큼 좋기 때문에 사실은 소비자들도 그 가격 인상에 따라서 소비가 위축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크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인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금리나 종목,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지표가 부진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물가가 둔화가 될 거니, 금리 인하를 3월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5월에 시작을 해서 매 회의마다 상반기 2차례, 하반기 4차례, 올해 총 6차례 인하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물가 둔화가 서비스 고용도 여전히 견고하고 임금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과연 이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것만큼 금리 인하 경로가 현실화되기에 대해서는 점점 의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FOMC 이후에 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언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분들의 발언은 다 동일합니다. 이런 FOMC와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할 이유가 없다. 경기가 여전히 견고하고 침체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그리고 물가에 대해서 둔화는 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금리를 빠르게 인하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다 보니까는 최근에 채권 시장이 소폭 반등을 하긴 했지만은 작년 말 대비 금리는 여전히 낮은 상황이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좀 상승하는 여력도 굉장히 좋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그 금리 인하를 반영하면서 상승했던 좀 금융시장, 채권 및 주식시장이 조금 금리 인하 기대랑 흡착하면서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금리 인하가 좀 시장에서는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상황인데, 고용도 계속 견조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임금 상승률도 좀 따라주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상반기에 빠르게 금리 인하 할 거라는 거를 미리 기대하지는 않아야지 조금 타격이 적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설 연휴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지표들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제 뭐 설 이후의 전략까지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알려주시죠. 네, 이제 우리는 이제 실질적으로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되고, 근데 이제 거래량 자체는 오늘부터 이제 좀 적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장이 돌아가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금리 인하 기대를 높여왔던 점에서 이것들이 흡사할 수 있는 이벤트가 무엇인지 이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물가가 저희는 가장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2월 13일에 1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를 합니다. 근데 2월 13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에 앞서서 내일 저녁에 소비자 물가의 계절성 개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 계절성 개수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는 이제 바스켓, 그러니까 품목들의 바스켓을 설정을 하고 각 항목별로 이제 비중을 고정을 해놓습니다. 근데 이제 소비하는 패턴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다 보니까는 이것들은 이제 주기적으로 비중을 바꾸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계절성 개수가 바뀌면은 각 항목들의 비중이 조금씩 변경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계속 내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좀 물가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게,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미국도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비중이, 서비스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요. 상품 부분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이번에 발표될 계절성 개수에서는, 물가의 품목에서 서비스 비중이 높아지고 상품 부분의 비중이 감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냐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물가가 둔화가 되는 이런 품목들을 잘 보면은 물가가 이제 고점, 2022년 여름에 고점을 치고 내려왔는데, 사실 물가가 둔화가 된 경우는 다 상품입니다.
뭐 에너지라든가 그다음에 식품 그리고 식품하고 에너지 제한 이런 상품 부분들 결국에는 코로나 이후에 품목 상승이 굉장히 강하면서 이런 상품 부분의 물가를 크게 끌어올렸는데 최근에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상품 부분의 이제 물가가 큰 폭으로 내려오면서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가 내려온 측면이 있는데 이 물가를 끌어내린 상품 부분의 비중은 줄고 오히려 물가 둔화가 잘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 서비스 부분의 비중이 높아지면은 사실 임금 향후의 물가 둔화에 대해서 시장은 물가의 둔화 경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볼 가능성이 높아요. 더욱이 이런 임금 인상하고 좀 같이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면은 1월 달에 앞서서 말씀드린 게 이게 일시적 요인이 아니라 1월 들어서 기업들이 임금을 올린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기업들이 임금뿐만 아니라 제품 가격도 같이 인상을 할 수 있거든요. 1월 달에 소비자 물가가 컨센서스를 상회한다면은 시장 입장에서 1월에 임금이 올라간 게 이게 일상 요인이 아니라 임금을 1월 들어서 연초 들어서 올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제품에도 확인이 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물가가 둔화되는 경로를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은 이 물가 둔화 경로를 생각을 하면서 금리 인하 전망을 반영을 했었는데 우리의 인하 전망이 다 틀렸겠구나. 다시 이거를 생각해봐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사실은 장기간에 금리가 조금 상승할 리스크가 크다라고 저희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금리를 결국에는 계산 정하는 기관에서는 사실은 결과가 값이 도출될 때까지 매매에 대해서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장기간에 좀 금리 상승 압력이 좀 존재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현재 상황에서 연준이 더 빠르게 그리고 더 큰 폭으로 침체가 아닌 상황에서 더 빠르고 더 큰 폭으로 인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채권 투자에 대해서 보수적인 상황. 그러니까는 지금 채권을 보유하신 분들은 잘 비중을 줄이고 잘 매도하고 나오고 금리가 올라갔을 때 매수로 대응하는 게 적절한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설 앞두고 전략까지 친절하게 또 도와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오늘 채권 플로우는 KB증권의 임재균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